박선희 55세.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성입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뜨고 밤 11시에야 잠자리에 듭니다. 게으를 틈이 없었고 쉬는 건 죄인 줄 알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 믿었고 당연한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25살 선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과제빵을 배워 작은 빵집을 차리는 것. 30살까지 꼭 내 가게를 내겠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 남편을 만났고 결혼하면 나중에 해도 된다는 말에 꿈을 미뤘습니다. 1년 후 딸을 낳았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애 좀 크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은행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빵집은 아니었지만 일은 일이었습니다. 20년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돌봐야 한다는 주변의 시선에 선희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내가 참아야 할 때라고 또다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선희는 대형마트 파트타임 계산원입니다. 시급 9,860원, 하루 5시간.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손님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들 똑같아 보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쌓인 설거지, 소파에 누운 남편, 차가운 냉장고가 기다립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급한 일 생겼어. 통장에 200 좀 넣어줘. 오늘 중으로. 지난달에도 보냈고 그저께도 30만 원 보냈습니다. 통장 잔액 247만 원. 송금하면 47만 원 남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고 보냅니다. 딸이 급하다니까요. 확인 문자도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고마움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요? 마트 동료 이미란이 물었습니다. 선희야, 넌 대체 왜 그렇게 살아? 남편은 팔이라도 부러졌냐며 핀잔을 줍니다. 선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게 편해서요. 미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편한 건 남편이지, 넌 안 편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요양병원으로 향합니다. 버스 30분, 지하철 20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십니다. 바나나가 딱딱하다며 투덜거리십니다. 1시간 동안 앉아있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을 뿐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복도는 차갑고 누구도 고생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신발 소리만 텅 빈 복도에 울립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 왔어? 밥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습니다. 진작 와서 준비하지, 배고파 죽겠네. 선희는 대답 대신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국이 짜다는 말에 죄송하다고 답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밤 11시 설거지를 끝내고 어둠 속 주방에 홀로 앉습니다. 지갑에서 통장을 꺼냅니다. 잔액 47만 원. 3년간 내역을 봅니다. 대부분 딸에게 보낸 돈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얼마를 썼을까? 지난달 옷 산 적 없고, 지난 1년 친구 만난 적 없고, 지난 10년 여행 간 적 없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웁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듣는 날입니다. 혈압 140에 95, 고혈압 2단계입니다. 수면은 어떠냐는 질문에 잘 못 잔다고 답합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쉬라고 말합니다. 선희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어떻게요? 아침에 일어나지 말까요? 도시락을 싸지 말까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대신 공원에 들어섭니다.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냅니다. 30년 전 일기장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1995년 30살까지 꼭 내 가게를 내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55살입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의 빵집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기를 넘깁니다. 1996년 프로포즈를 받았던 날, 결혼하면 빵 만드는 거 도와준다던 남편의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행복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집에서 소파에 누워 있고 빵은 도와주지 않았고 설거지도 안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1998년 딸이 태어났던 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썼습니다. 빵집은 조금 미뤄도 괜찮다고. 조금이 27년이 됐습니다. 일기장을 덮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한 걸까요? 나는 누구였을까요? 나는 지금 누구일까요? 휴대폰으로 딸에게 전화합니다. 음성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남편에게도 전화합니다. 지금 공원에 있다고 말하자 왜 거기 있냐며 장이나 보고 오라고 합니다. 드라마 놓친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괜찮냐고, 무슨 일 있냐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산이 없지만 그냥 맞으며 걷습니다. 어차피 젖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어차피 아파도 아무도 모릅니다. 집 앞 현관문 앞에 섭니다. 문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들어가면 또 똑같을 것입니다. 왔어? 저녁은? 그 질문이 들릴 것입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엽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문을 열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잠들고 다음날 반복하고. 그런데 나는 뭘 한 걸까요? 내 인생에서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날 밤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주말 저녁 가족 회의를 소집합니다. 남편과 딸이 불편한 표정으로 앉습니다. 선희가 입을 뗍니다. 얘기 좀 하자. 나 힘들어. 남편이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당황합니다. 딸은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묻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동안 힘들었어. 3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남편은 5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설거지 한 번 제대로 안 했다고, 딸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데 매번 돈 달라는 얘기뿐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피곤하고 쉬고 싶고 누가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소리칩니다.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엄마 괜찮아? 힘들지 않아?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냐고 눈물을 흘립니다. 통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딸에게 보낸 돈 총 2,300만 원. 해외여행 가면서 명품 가방 사면서 급했냐고 따집니다. 남편의 명예퇴직금도 주식하다 다 날렸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선희는 주저앉으며 말합니다. 그런데 나도 잘못했어. 아무도 나한테 강요하지 않았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거절하면 나쁜 엄마, 나쁜 아내가 될까봐 두려워서 계속 참았어. 내 인생을 가장 가볍게 여긴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라 나였어.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웁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남편이 다가와 어색하게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딸도 눈물을 훔치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선희는 고개를 들며 묻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까?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 나한테. 남편은 인정합니다. 맞아, 내가 이기적이었어. 앞으론 달라질게.
선희는 쓴웃음을 짓지만 고맙다고 답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줘서.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났습니다. 주방에 가보니 남편이 서툴게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아침 만들려고 한답니다. 계란은 너무 익었고 토스트는 탔지만 눈물이 납니다. 고마워. 남편은 쑥스럽게 맛은 보장 못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함께 웃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닙니다. 모든 게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선희는 일어났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주방이 아닌 운동복을 입고 현관문을 엽니다. 30분, 딱 30분만 나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향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산책로를 걷고 조깅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벤치에 앉아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새로 산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씁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일기를 씁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마트 동료 미란에게 말합니다. 나 제과제빵 학원 등록했어. 미란이 깜짝 놀라며 드디어냐고 기뻐합니다. 30년 늦었다고 말하자 미란이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늦은 거 아니야. 이제 시작하는 거지. 토요일 오전 학원 첫날입니다. 새 앞치마를 입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기본 식빵을 만들 거라고 말합니다. 반죽을 시작합니다. 밀가루가 손에 묻습니다. 30년 전 꿈꾸던 순간입니다. 손으로 반죽을 치대며 느낍니다.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구나. 행복합니다. 진짜로 행복합니다. 2시간 후 오븐에서 빵이 나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조금 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첫 번째 빵입니다. 빵 봉투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실에 남편과 딸이 앉아 있습니다. 딸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빵, 내가 만들었어. 맛은 보장 못해. 남편과 딸이 한 조각씩 뜯어 먹습니다. 맛있다고, 엄마 정말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선희는 쑥스럽게 그냥 식빵인데 뭐가 대단하냐고 답합니다. 딸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엄마가 자기 꿈을 이룬 게 대단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 산책은 습관이 됐고 남편이 가끔 함께 나옵니다. 설거지는 남편이 합니다. 서툴지만 노력합니다. 딸은 주말마다 연락하고 돈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엄마 잘 지내요? 라고 묻습니다. 요양병원은 주 2회만 갑니다. 시어머니가 왜 매일 안 오냐고 투덜거리자 선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머님,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월요일, 목요일에 올게요. 일요일 미란과 함께 등산 모임에 갑니다. 50대 여성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오래 참았어. 나도 나를 잃어버렸었어. 이제 우리답게 살아보자. 함께 웃고 수다 떨고 산을 오릅니다. 정상에 도착합니다. 바람이 시원합니다. 선희는 두 팔을 벌리고 소리칩니다. 야호! 5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소리쳐 봅니다. 자유롭습니다. 가볍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선희는 제과제빵 학원을 수료했습니다. 수료증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듭니다. 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냐고 묻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뒤를 돌아보니 남편과 딸이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자랑스러워.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 집에 돌아와 작은 정원에 앉습니다.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씁니다. 늦은 인생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내 인생을 살기로 한 이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을 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박선희 55세.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빵집을 차릴지도 모르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웃고 있다는 것, 내일도 웃을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 웃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힘드신가요? 당신도 나를 잃어버렸나요?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30분 산책 하고 싶었던 취미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당신을 사랑하세요.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AI의 도움을 받아 각색 및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